근데 아무튼 우리 사회에 이렇게 사기 범죄가 늘어나는 게 사실이고요. 저도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체험했죠. 그, 이 검수완박을 통해서, 어, 경찰들에게 수사권이, 수사 권력이 이렇게 이양됐을 때, 수사 종결권도, 수사 개시권도 다 경찰한테 간 거죠. 또 일부는 검사들에게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큰 권력을 주면 그건 재앙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권이 있죠? 진료권이 있죠? 의사가. 의사는 의사 면허를 획득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투자가 있어야 되죠. 노력도 있어야 되고. 의사 면허를 걸고 진단서를 막 발부하겠습니까? 허위로? 5천만 원 1억 준다고 1, 2주 진단을 갖다가 20주로 좀 만들어 달라고 해보세요. 어떤 의사가 해주시나. 그게 잃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의사들은. 근데 만약에 그 진단권이나 진료권을 간호원들에게, 간호사들에게, 간호 보조원들에게, 그러니까 학원 정도 이렇게 다니면 되는, 또 의사에 비하면 굉장히 그 직업에 진입하기 그렇게 좀 쉬운, 자격 요건이 낮은 그런 분들에게 진료권이랑 진단권을 한번 일부를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부작용이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 진단서를 한번 발행할 때 몇 억을 준다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거는 그렇죠. 뭐 교통사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 확실한 그런 교통법규를 위반했고 음주운전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20주 진단이 나왔다. 아니면 그 60주 진단이 나왔다. 그거 다르죠. 그거는 또 상대방이 경제력이 있는 기업인이다. 그러면 그건 값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의사가 20주, 10주 진단 나올 수 있는 거를 갖다 60주로 써서 줄 수 있다면 거기에는 엄청난 그런 그런 어떤 배상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죠. 그 간호조무사들이 만약에 진단권이랑 진료권이 있다고 쳐봐요. 그리고 간호조무사가 진단을 해서 또 이 사람은 진료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걸 경찰에서 초등조사를 해갖고 이렇게 성취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어떤 거는 명백한 진단이 있는데도 진단이 인지가 안 된다 그래갖고 진단을 안 해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진단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뭐 그거는 병도 아닌데 또 교통사고로 난 피해도 아닌데 교통사고 상해다 뭐 이렇게 써서 60주 진단 뭐 이렇게 해서 진단을 발행해 줘 보세요. 그리고 그 대가로 2억을 드리겠다, 얼마를 주겠다, 그래서 뒷거래를 해보세요. 그 나중에 만약 발각이 됐다고 해보세요. 잃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그 직업을 그만두면 되지 않겠어요? 잠깐 들어가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면 되지 않겠어요? 경찰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도요,
처벌받지 않습니다. 허위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제 이름으로 된 조서들 2개가 있는데요. 이 시간에 저는 다른 곳에가 있었습니다. 웃기는 거예요. 이거 사실 구속감이에요.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죠. 처벌 안 받죠. 그리고 저희 집사람한테 이렇게 허위 조서를 써서 수정해준다 그러고 도장을 받아놓고 수정 안 해주고 허위의 사실로 조서를 써서 성취시킨 거. 죄를 뒤집어 씌운 거. 이런 것도 정보 공개 안 해주면 끝이죠. 아주 당당한 거죠. 비웃으면서. 해봐라. 대통령실에 민원을 넣고 행정안전부에 넣고 검사한테 넣고 과천 가서 법무부에 넣고 다 넣어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청문실에 가갖고 그걸 갖다가 감찰을 해달라고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고소장을 써오라는 거죠. 무고죄로 또 엮으려고. 아니 제가 엮였으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고소장에 그 뭐 필요해요? 고소장에 뭐가 필요합니까? 청문실에 그렇게 신고하는 거지. 경찰 내부의 문제를 청문실에서 신고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명백한 거. 이 시간에 제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녹음도 있고 동영상도 다른 곳에 있었던 동영상도 있고 CCTV도 있어요. 그러면 됐지. 그러면 그 신고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면 되지. 뭘 저한테 고소장을 써오래. 고소장을 써서 또 개싸움을 만드는 거죠. 경찰이 이렇게 고소를 했을 때 이런 게 허위다 이렇게 고소를 했을 때 또 무고죄로 거는 거죠. 무고죄로 걸어서 또 제가 상대방이 무고다 그러고 또 기나긴 법정 싸움을 하는 거죠. 맨 나중에 경찰은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그러고 끝내겠죠. 그동안 몇 년을 지내면서 엄청난 법률 비용을 쓰겠죠. 지치겠죠. 그래서 본론을 따지지 못하게 하겠죠. 이런 본건을 따지지 못하게 하겠죠. 경찰관들이랑 무고, 명예훼손 그런 걸로 싸우고 사기꾼들이 이 경찰관들이 사기꾼들 통해서 사이버 명예훼손이다 무슨 뭐 무고죄다 그런 터무니없는 것으로 막 걸어서 또 경찰관들이 뒤에서 전화해주고 하면 또 송치도 되고 다른 경찰서에서 공판에도 회부되고 그렇죠. 제 사건에서 지금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부채도사라고 하는 거죠. 부채도사, 복채를 받는 자. 그게 피해자든 살인범이든 마약범이든 부채가 그쪽으로 기우는 거죠. 부채도사, 숭구리당당 부채도사. 복채가 들어왔느냐 그쪽으로 기우는 거죠. 살인범이든 전세 사기꾼이든 교통사고 치상범이든 중과실범이든 복채가 들어왔느냐 그쪽으로 기우는 거죠. 그쪽을 피해자 만들고 피해를 당한 사람 그 가해자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증거로 했느냐 증거를 위변조하는 거죠. 영상을 통째로 위변조하는 거죠. 바꿔놓는 거죠. 이 피해자가 피해당한 것을 가해자가 피해당한 것처럼 영상을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공개하라고 해시값도 공개하고 주행 영상도 공개하라고 그러면 공개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다가 따지면 공개를 하는 거죠. 일부분만. 공소장에 또 안 쓰는 거죠. 검소한박으로
권력을 받으면 안 되는 자들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력이 넘어갔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죄를 짓지 않았어도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어요. 이 권력으로. 지금 그런 짓을 한 겁니다. 통영경찰서랑 경남경찰청에서. 또 대구 서부경찰서, 대구 성서경찰서, 또 거제경찰서, 이런 데서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이게 저 혼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죠.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후손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으면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올백은 나중에 하세요. 국정조사. 어차피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앞으로 받지 마세요. 아무것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